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어제 과세표준 계산의 1번 원칙까지 공부를 했고요. 마일리지로 결제했을 때 과표를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사례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교재 795페이지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공급가액부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그 공급가액, 즉 과표는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거 봐 있죠. 관세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 과세 가격이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입 가격.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그 재화의 수입 가격, 그리고 관세 과세 가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 그다음에 이제 개별소비세, 교통행정 환경세, 주세, 그다음에 거기 따라 붙는 교육세, 농특세 전부 다 더한 금액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거기 이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에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가 수입 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서 수입 재화의 과세 표준을 공제한 금액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으로 한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산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세 과세 표준은 전체 공급, 그러니까 수입 재화가 보세구역에 도착한 다음에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에 국내로 이렇게 공급을 했을 때, 재화를 공급했을 때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은 전체 공급가액에서 수입 재화의 과세 표준을 공제한 금액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죠? 산식으로 얘기했던 게 여기 말로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뒤에도 이제 말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화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 표준은 선화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다만이란 말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세구역 갑이라는 자가 밖에 있는 지금 을이라는 자한테 그렇죠, 이렇게 팔아버리면은 그때 얘가 얘한테 판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자인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얘한테 판 게 지금 공급가액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를 빼라고 그랬죠?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부가세 과세 표준을 뺀 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얘가 얘한테 공급한 거에 대한 과표를 하겠다, 공급가액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A한테 얘가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지금 이제 물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얘에 대한 선화증권을 발행한 거예요. 선화증권을 판 거죠. 얘한테 여기 물건을 나중에 선화증권 가져오면 여기 있는 물건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선화증권이 뭐 창고증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응?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또는 선화증권이라고도 하고, 여기 있는 물건을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는 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서 걔를 양도한 거예요. 얘가 얘한테 지금 여기에 있는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이걸 나중에라도 가져갈 수 있는 선화증권을 양도한 거죠. 그럼 선화증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화증권도 일종의 재화란 말이에요, 재화.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얘가 얘한테 선화증권을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선화증권을 양도했으니까 재화를 공급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물건이 밖으로 빠져 나가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아직 과세되지 않는 거죠. 근데 선화증권을 양도한 것도 재화를 공급한 거니까 부가세를 과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화증권을 양도했을 때 선화증권 그러니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밖으로 빠져 나가기 전에, 그렇죠. 여기 안에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 물건을 나중에 얘가 가져갈 수 있는 선화증권을 발행해서 얘한테 선화증권을 팔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선화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 그때 얘의 과세 표준은 얘가 뭐를 양도했으니까요. 선화증권을 양도했으니까 그때 얘의 과세 표준은 얘한테서 뭐 한 걸로 한다? 그래서 얘한테서 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응? 선화증권 받은 금액을 갑의 공급자에 뭘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표를 한다는 겁니다. 선화증권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갑의 과세 표준을 할 수 있다.
그 말 문구도 그대로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계산 문제를 할 때는 이제 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보세요. 밖에 있는 국내에 이렇게 공급했을 때에 뭐가 동시에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부가세 과세와 그다음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세 과세가 동시에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근데 말 문제로는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아직 뭐 되기 전에 재화의 세관적인 부가세를 징수하기 전이니까 물건이 빠져나가기 전에 여기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선화증권을 발행해서 그 선화증권을 뭐 한 거죠? 선화증권을 양도했을 때 그 선화증권도 일종의 재화니까 그때 얘의 과표는 뭘로 할 거냐?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과세표준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말 문제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공급 의제. 자, 재화의 공급 의제는 자가 공급이나 무상 공급 중에서 6가지 실질 공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 공급으로 의제를 해서 부가세를 과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공급이나 무상 공급이니까 뭔가 받은 게 없는데 뭐를 과표를 할 거냐. 재화의 공급 의제에서는 뭐를 공급가액으로 할 거냐, 뭐를 과표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자, 재화의 공급 의제 몇 가지? 6가지 중에서 뭐 하나만 따로 논다고 그랬죠? 판매 목적에 타삽장 반출만 혼자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걔를 뺀 나머지 5가지를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판매 목적 타삽장 반출을 혼자 따로 놀기 때문에 걔를 뺀 나머지 5가지는 과세표준 계산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건 뭘 빼고 얘기하는 거다? 판매 목적 타삽장 반출을 뺀 나머지다. 판매 목적 타삽장 반출만 혼자 따로 논다고 막 그랬잖아요. 과세표준 계산도 혼자 따로 놀아요. 걔 혼자만 뭐를 발급하고요? 세금계에서 발급하고요. 그죠? 걔 혼자만 매입세 공제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즉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 사업 양도로 취득한 재화의 경우에는 사업 양도인이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 걔네들 뭐라고 했죠? 자기생산 취득재화.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 자기생산 취득재화가 아닌 경우에도 판매 목적 타사업자 원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를 하죠. 얘만 세금계에서 발급을 하죠. 얘만 과세표준 계산할 때 혼자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얘 혼자 따로 논단 말이에요. 얘 혼자 재화의 공급 의제 중에서 얘 혼자만 따로 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뺀 걔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는 과세표준 어떻게 할 거냐? 면세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뭐 폐업 잔존재하거나 뭐 개인적 공고를 하거나 사업상 증여하는 그 재화가 비상각 자산이냐 상각 자산이냐 둘로 이렇게 나눠져요. 비상각 자산은 그냥 그 해당 재화의 공급 의제는 해당 재화에 뭘로 한다고요? 시가로 해요. 비상각 자산은 시가로 한다. 근데 상각 자산은 어떻게 할 거냐? 상각 자산은 다음에 산식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 다음에 이 산식에 의한 금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시가 간주하는 금액이다. 간주 시가라고 해요. 여기 지금 요 산식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식에 의한 금액, 산식에 의한 금액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간주 시가. 비상각 자산은 그냥 시가로 하는 거고요. 상각 자산은 간주 시가로 하는데 간주 시가가 산식에 의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간주 시가로도 많이 부르는데 시가를 간주한다. 이거 이렇게. 내가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사례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면세 사업 전용을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답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2개의 사업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실 여기서 쓸 건데 어디에서 지금 맵을 한 거예요. 과세 사업에서 쓸 겁니다라고 맵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 전액 다 뭐가 될 거니까 공제가 될 거니까 기계장치가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를 매입하면 얼마 줘야 되는 거죠? 1,100만 원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를 발급받죠? 당연히 얘한테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100만 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죠. 얘가 매입세액 공제가 된 거예요. 공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공제가 됐는데 얘가 매입하자마자 바로 매입하자마자 이렇게 면세 사업으로 바로 이렇게 면세 사업으로 바로 전용해 버리면 매입세 공제받은 걸 뱉어 내야죠. 뱉어 내야죠 다. 그러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할 때 얼마를 과세 표준하면 되는 거냐? 1,000원을 즉 이게 뭐죠? 취득가액을
취득가액 과세 표준을 하면 되죠. 판 거예요? 안 판 거죠. 과세에서 면세로 전용했을 때 판 걸로 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재화의 공급을 의지하는데 재화의 공급을 의지해 가지고 매입세 공제받은 걸 뱉어 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를 뱉어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0원. 그럼 100원을 뱉어내게 하려면 과세 표준은 얼마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1,000원. 1,000원. 그 1,000원이 뭐죠? 취득가액 그렇죠. 그냥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100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만큼 매출세액으로 뱉어 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얘가 기계장치를 지금 취득했단 말이죠. 기계장치는 삼각자산, 비삼각자산, 삼각자산. 그럼 삼각자산은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이잖아요. 그거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얼마 동안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거냐 해가지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니까 그걸 체감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체감률. 건물 구축물은 한 과세 기간당 몇 %씩 체감된다고 보는 거예요. 5%씩이니까 총 몇 기 동안 사용된다? 한 과세 기간당 5%씩이 없어진다고 보는 거니까 총 몇 기? 20기 동안 사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20기니까 한 기가 6개월이니까 몇 년? 10년. 근데 사실 건물을 10년 만에 건물 10년만 사용하나요? 그럼 우리 건물 이건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이 건물에 나가야 돼요. 건물을 10년 동안 사용하면은 건물 못 지어요. 수익이 그렇게 안 나면 10년마다 다 허물고 다시 짓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수익성이 안 나서. 근데 지금 너무 짧죠. 어떻게 보면 좀 짧아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체감률이 굉장히 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같은 비품이나 기계 다른 나머지는 한 과세가 몇 %씩 체감된다고 보고 있어요. 25% 체감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몇 기 동안 사용되는 거죠? 4기 동안 사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연수로 따지면 기계를 취득해서 2년 쓴다고요. 차량도 여기 이외에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트럭을 구입했어요. 트럭도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지금 그죠? 건물 구축물이 아닌 나머지니까 트럭 2년만 쓰나요? 2년이어도 차 타잖아요. 새 차 냄새 나요. 2년 동안에도.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굉장히 체감률이 좀 되게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사용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죠. 부가가치세법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굉장히 짧아요. 기간이. 즉 체감률이 즉 이거 감가상각률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체감률이 얼마만큼 감가상각되는 거냐, 얼마만큼씩 상각자산이 한 기당 6개월당 얼마만큼씩 체감돼 없어지는 걸로 볼 거냐, 좀 크죠. 좀 많이 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건물과 구축물은 한 기당 몇 %, 5%, 한 과세 기한당 6개월당 그 이외에 나머지 감가상각자산은 몇 %? 25%, 총 20기 얘는 4기, 4기 동안. 그러면 얘가 지금 뭐를 지금 취득을 했죠? 기계는 취득을 하게 되면 몇 기 동안 사용된다고 본다고요? 부가가치세법은 4기라고 해야 돼? 4기라고? 4기는 왠지 사기범 같잖아. 그러니까 4기라고 할게. 4기. 알았어. 4기라고 해요. 4기. 4기 동안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한 기당 25%씩 체감된다고 했으니까 감가상각자산은 장기간 사용되는데 건물 구축물은 20기, 그죠? 기계는 4기. 그러면 얘가 왔는데 바로 매입하자마자 바로 면세를 전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도 안 썼잖아요. 과세에서 하나도 안 썼으니까 다 뱉어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매입을 해가지고요. 과세에서 몇 기 동안 사용한 거예요? 1기 동안 사용했어요. 한 기, 2기, 3기, 4기로 하는 게 나는. 뭐라고? 한 기, 1기, 2기. 뭐가 맞는 거지? 알았어, 4기. 그럼 1기라고 해야 되지, 아니야? 좋아, 1기 동안 그러니까 한 번의 과세 기간 동안만 사용한 거야. 1기 동안만 사용한 거야. 그러면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서 사용된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맞겠네. 여기서 사용했잖아. 그러한 다음에 남은 3기? 남은 3기 동안 3기 동안 이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남은 3기에서 어디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뱉어낼 때 다 뱉어내면 안 되겠네. 4분의 1은
과세에서 사용했으니까 공제받는 게 맞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받은 거를 뱉어내면 되겠네. 왜냐면 전체 지금 총 4기 동안 사용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다 매입세 공제를 다 했는데 그중에 한 기만 여기서 사용되고, 그죠? 1기만 사용되고 나머지 3기는 여기에서 사용될 거니까 이쪽에서 사용되는 부분만 뱉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나타내주는 산식이에요. 그러니까 산식을 보면 자, 과세 표준은 그러면 얼마를 지금 뱉어낼 거냐? 뱉어내려면은 이제 과표를 얼마로 할 거냐? 취득가액 곱하기 1-25% 곱하기 1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남은 부분. 그렇죠. 남은 부분. 1기 동안 과세사업에 사용됐으니까, 그렇죠? 1기 동안 과세사업에 사용됐으니까 남은 3기. 그러니까 남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남은 3기 부분인 거죠. 몇 퍼센트? 75%. 1-25%의 경과된 과세관수.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1에서 25% 빼는 거니까 몇 퍼센트? 75%.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뱉어 내야죠. 안 썼으니까. 그래서 1,000원에 몇 퍼센트? 75%인 750원이 과표가 되는 거고요. 그게 10%인 75원만큼 매출세액으로 뱉어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체감률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관수 가로 닫고. 그럼 이 괄호는 뭐를 의미한다? 남은 부분. 그렇죠. 남은 부분을 의미한다. 그 남은 부분이 어디로 간 거니까 지금 면세로 간 거니까 그 남은 부분 면세로 간 부분, 그 남은 부분이 면세로 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받은 걸 뱉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해가지고 매입한 과세기한에 바로 면세 사업으로 전용을 했다면 다 뱉어내야죠. 그럼 여기서 한 기도 사용한 게 아니니까 다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기, 1기 사용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뱉어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산식이 구성된다는 겁니다. 이 산식 대충 이해되세요? 그러면 산식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 안에 취득가액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체감률은 이미 공부했네. 체감률은 딱 이렇게니까 이거 어렵지 않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건물하고 구축물은 몇 퍼센트? 그렇죠. 건물하고 구축물은 한 과세기한당 5%. 얘는 이외에는 나머지는 한 과세기한당 25%. 그렇게 얘는 딱 정해져 있고요. 지금 취득가액과 경과된 과세기한수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할 건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응? 먼저 경과된 과세기한수입니다. 경과된 과세기한수는 2000X 1년도 6월 28일 날 취득을 했어요. 6월 28일 날. 그래서 2022년도 7월 5일 날 면세로 전용했대요. 응? 그럼 몇 기 지났느냐 지금 이런 얘기죠. 몇 기 지났느냐? 그러면 지날 때 언제나 경과된 과세연수를 계산할 때는 이게 매입 취득을 하거나 면세 전용한 게 과세기한 중에 취득하고 과세기한 중에 면세로 전용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기초에 취득하고 기초에 공급으로 의제한 걸로 다 의제를 해서 가정을 해버려요. 전부 다 기초에 취득한 걸로 가정하고 기초에 공급으로 의제한 걸로 가정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경과된 과세견수를 구하는 거예요. 28일 날 취득했지만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요. 1월 1일 날. 2000X 2년도 7월 5일 날 면세 전용한 거는 언제? 7월 1일 날. 기초로 보는 거예요. 언제나 7월 1일 날.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경과된 과세견수는 하나, 둘, 셋. 3기가 되는 거죠. 어떤 식인지 아시겠어요? 자, 기중에 당연히 취득하고 기중에 당연히 공급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걔네들 전부 다 언제 취득하고 기초에 취득하고 또 언제 공급을 의지한다고요? 기초에 공급을 의지한 걸로 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경과된 과세수를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경과된 과세수는 3기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어떻게 가정해서 구하면 된다고요? 기초. 얘는 자, 어렵지 않죠? 체감률 어렵지 않고 경과된 과세수 계산 어렵지 않죠? 심지어는 6월 30일 날 취득한 것도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과세기한 중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취득한 건 전부 다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다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을 의지한 거 전부 다 언제 공급 의지한 걸로 보는 거예요. 7월 1일 날. 무조건 그 과세기한 마지막 날에 하더라도 무조건 언제 기초에 취득하고 기초에 공급으로 의지한 걸로 봐서 경과된 과세기한 수를 구하는 거다. 아시겠죠? 문제는 취득가액이에요. 여기 취득가액. 여기 취득가액은
어떤 취득가액이 들어가느냐? 회계학과 법인세법에서 공부했던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회계학하고 법인세법에서 공부했던 취득가액이 아니라 저기 들어간 취득가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에요. 매입세 공제를, 왜냐하면 매입세 공제 받은 걸 뱉어내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와 관계가 있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야 되는 취득가액은 뭐라고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다. 예를 들면 취득세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거래징수 당하는 거. 난 매입을 했어. 매입을 했으면 매입세액이 있는 거고, 매입세액은 누구한테 거래징수 당하는 거죠? 공급자. 그죠? 판 사람, 나는 매입했어. 판 사람, 공급자. 그럼 나는 공급받은 자.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건데, 그 공급받은 자의 그 매입세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자가 나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 100억짜리 건물을 팔았어. 100억짜리 건물. 그러면은 내가 얼마 줘야 되는 거지? 110억 주고요. 건물 100억에 매입세액 10억.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리고 이제 신고 납부할 때 그 매입세액만큼 현금 들어오니까 공제 받죠. 회계 처리할 때 매입세액만큼 현금이 들어오죠. 나중에 언제 신고 납부할 때. 아무튼 이 100억에 대해서 매입세가 얼마 발생했어요? 10억. 응? 자, 근데 이제 얘가 매입을 했잖아.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일 내에 취득세 내가 직접 계산해 가지고 지자체에다 신고 납부했는데 취득세가 4억이 나온 거야. 4억이 4%. 그래 가지고 현금 4억 내고 그것도 뭐가 되는 거죠?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공급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죠. 공급자한테 내가 돈을 줄 때는 10%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하는데 4억은 별도로 지자체에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는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취득세는 당연히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뭐가 붙죠? 그럼 취득세도 뭐가 되는데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매입세액이 존재할 수가 없죠. 취득세는 누가 걷는 거니까 국가 지자체가 가져가는 거잖아. 지방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아니죠. 공급자한테 내가 돈을 줄 때는 10%의 부가가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100억은 누구한테 주는 거고요? 공급자. 그러니까 10%의 부가가치세를 같이 줘야죠. 그렇죠? 근데 취득세는 공급자한테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자체에다 얼마만 주면 돼요? 4억 끝. 자, 그러면 장부상 취득가액은 지금 얼마가 되나요? 장부상 취득가액은 지금 얼마죠? 104억. 이게 회계학에서 취득가액이고 법인세법에서도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104억이죠. 그런데 재화의 공급 의제를 계산하기 위한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취득가액에는 이 취득가액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 들어가는 거니까 104억이 아니라 100억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억은 뭐가 발생하지 않는 취득가액이니까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취득가액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기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100억만. 뭐는 제외한다? 취득세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저게 제외된다. 우리가 회계학과 법인세법에서는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 부대비이니까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가가치세 저희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 들어가는 거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는 분명히 장부에는 취득가액으로 들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취득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취득가액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첫 번째 취득세는 산식에 들어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러니까 장부에 계산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104억이지만 공급의제 과세표준 계산할 때 들어가야 되는 취득가액에는 얼마만 들어가는 거예요? 100만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죠. 매입세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만 들어가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그 매입세 뱉어내야 될 금액이 계산되는 거죠. 응?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할차입니다. 현할차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현할차. 현할차하고도 하나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번외로 현할차는 이제 이 내가 건물을 취득하는데 이거를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년에 걸쳐 가지고 20억 총 얼마를 주고요? 5년간 총 100억 20억씩 매년 말
매년 말 지급주권으로 이때 취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5년 동안 100억을 주기로 했고요. 그 5년 동안 20, 그 100억에 대한 현재 가치가 이때 현재 가치가 얼마냐면 90억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미지급금 이때 취득했으니까 취득할 때 미지급금 100억이고 건물의 현재 가치 얼마? 90억에 10억에 뭐 현할차 10억 이렇게 떴을 거 아니에요. 취득할 때 그죠? 그런데 1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자 장기 할부 주권을 매입했으니까 상대방은 장기 할부 판매한 거죠. 장기 할부 판매했을 때는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 난 매입한 사람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때가 공급 시기죠. 그때마다 부가가치세를 그때마다 과세되는 거니까 그때마다 돈 받을 때마다 10% 부가가세를 거래 징수할 거고 그리고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죠. 그렇죠? 세금계산서는 이제 20억에 2억짜리로 그때마다 발급할 거 아니에요. 20억에 2억짜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럼 내가 돈을 줄 때 이제 20억 줘야 돼요. 그때 22억 줘야 돼요. 그렇죠. 그때마다 부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급자가 그때마다 받을 때마다 부가가세를 거래 징수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 줘야 되냐면 22억을 주고요. 미지급금 20억 없어지고 매입세 2억 해서 내가 뭘 바꿔야 이제 세금계산서 취해가지고 요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매입세 나는 공제를 받는 거죠. 장기 할부 판매한 자는 거래징수 금액을 납부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얼마 주고 22억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를 발급받고 세금서 발급받고 그래서 이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신고 납부 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겠죠. 자, 그리고 현할차는 상각되니까 현할차만큼 또 뭐가 되고요?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렇게 회계처리가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매입세액은 지금 얼마인데요? 매년 말에 2억. 그럼 매입세액의 10% 곱한 금액이 매입세 공제를 받은 추가액 아니에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은 금액은 2억 매년 2억의 10배니까 20억. 5번이니까 총 몇 억? 100억. 그러면 산식에 들어가요. 공급부재 과세표준 계산할 때 산식에 들어간 추가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추가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은 추가액은 매년 20억씩 5번. 총 얼마? 100억. 100억이잖아요. 100억. 아니 매입세 공제가 매년 얼마니까? 2억. 그럼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은 추가액은 20억. 아니 매입세액이 2억이니까 매입액 즉 취득가액은 얼마? 매입세 공제를 받은 추가액은 매년 20억. 5번이니까 총 얼마? 100억. 그죠? 근데 장부상 지금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되는 거예요? 90억. 그러면 산식에 들어가야 되는 그 공급의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산식에 들어가는 취득가액은 장부상 회계학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인 현재 가치 금액 90억이냐 아니면 현할까지 포함한 얼마? 100억으로 해야 되는 거냐? 뭘로 해죠? 100억. 100억. 그러니까 현할차는 결국에는 현할차는 산식에 들어가는 취득가액이 뭐한다? 포함한다.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까? 100억.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식에 공급의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산식에 들어가는 취득가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부상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했으니까 현재 가치인 90억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되어 있고 현할차가 별도로 따로 계산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합판 금액 얼마? 100억이 요게 자산의 그 산식에 들어가는 취득가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장부에 계산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90억이지만 현할차까지 포함해가지고 얼마? 100억. 결론 두 개는 확실하죠. 여기 산식에 들어가는 취득가액에는 그렇죠? 취득세는 제외. 취득세 제외. 취득세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뭐 취득 부대 비용까지도 다 제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취득 부대 비용도 다 제외 되는 거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제 취득 부대 비용도 뭐 잘 보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판단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더 번호로 얘기하면은 현할차는 어떻게 돼요? 현할차를 포함. 현재 가치로 잡아놨지만 결국에는 22 매입세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니까 총 100억이 돼야 되는 거니까 현할차를 포함한 금액이 산식에 들어가야 되는 취득가액이 된다. 하나는 뭐냐면 건설자금이자 우리 건설자금이자를 차입원가 자본화 차입원가 자본화
차입원가 자본하는데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차입을 했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이자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회계학에서는 차입원가 자본화 그것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걸 세법에서는 건설 자금이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 건설 자금이자도 취득가액을 구성할 거 아니야. 지금 장부상 건설 자금이자 차입원가 자본화도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건설 자금이자 취득가액에 포함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왜? 어? 아니 말 그대로 얘기했잖아. 이자잖아 이자잖아. 결과는 이자니까 이자는 뭐니까 금융보험 용역의 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죠? 면세. 이자는 뭐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지? 면세니까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면세니까 과세가 안 되잖아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대가 아니에요, 이자는? 그렇죠? 그러면 은행이 면세 사업자니까 은행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이자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매입세액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융보험료를 공급하는 자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도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자금 이자는 당연히 장부상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산식에 들어가는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 이자 즉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면세다 보니까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응? 그렇죠? 은행 자체가 면세사업자니까 이자를 받을 때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잖아요. 매출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번외로 건설자금이자 즉 차입원가 자본을 한 거 건설자금이자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아요. 장부상. 그렇죠? 그러나 세법에서는 산식에 들어가는 공급부채 과세표준 계산할 때 산식에 들어가는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라서 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빼고요 지금 판매 목적의 타사점주를 뺀 나머지 다섯 가지 뭐였죠?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유소용차례 전용,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판매 목적 타사점주를 뺀 나머지 다섯 가지는 재화의 공급 제시 과세 표준 어떻게 할 거냐? 그 재화 자체가 그죠? 걔가 비상각 자산이냐 상각 자산이냐 둘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비상각 자산이면 뭘로 한다? 시가로 한다. 상각 자산이면 요 산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아시겠죠? 산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상각 자산이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식에 의한 금액을 간주 시가라고도 한다. 취득가액 곱하기 가로 열고 1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현수. 각각 주의해야 될 점들 다 정리되세요? 체감률 어렵지 않죠? 5, 25. 경과된 과세현수 계산은 무조건 취득과 공급 부재를 다 기중에 과세기한 중에 했더라도 전부 다 언제한 걸로 가정해서 기초한 걸로 가정해서 경과된 과세현수를 구하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이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 들어가는 거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 들어간다. 그죠? 그래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취득세는 저기 들어가면 안 되고 현할차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자금 이자는 또 들어가지 않고 좀 차입원가 자본한 금액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드린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면세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들어간 면세 전용 있잖아요. 그 면세 전용. 그 면세 전용에 면세사업 일부 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걔만 좀 특이하게 면세사업 일부 전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림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저기 그림 그대로 그리면 자 여기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자 A로부터 이게
기계장치 하나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속버스 지금 하고 있는 고속버스. 그래서 과세는 우등 고속버스, 면세는 일반 고속버스 두 개를 다 하고 있죠. 그런 사업자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버스 수리하는 설비 하나를 지금 A로부터 수리 설비 기계를 매입을 했어요. 기계만 1,000만 원이어가지고요. 1,100만 원 줬죠. 그리고 얘한테도 뭐를 발급받았어요? 세무에서 발급받았고요. 과세사업에 쓴다고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뭐 받았죠? 지금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몇 개 썼다고요 지금?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기는 일기 같잖아. 밤마다 쓰는 일기 같잖아. 사기는 왠지 사기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냥 좀 숫자를 좀 원래 군대도 포병 다니면 숫자를 막 지 마음대로 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안 세고요. 1하고 2가 헷갈리잖아. 1, 2 하는데 이거 좌표 잘못 보는데 1, 2 하는데 1, 2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1, 2 대신 하나, 둘, 3, 넷, 5, 6 이렇게 7, 8 이렇게 막 두 개를 막 섞어가지고 막 하거든요. 포병 숫자가. 왜냐면 이제 포병 뭐 이제 어디 포를 쏴라 할 때 좌표 부를 때 헷갈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다르게 불러요. 그러니까 1, 2, 3 자 1, 3 뭐 하면 1하고 2는 막 그 막 포탄 터지는 막 전쟁 속에서 1, 2, 3 하면 1하고 2는 잘 안 들리고 3, 4도 3이야 4야 막 이렇게 막 포탄 터지면 잘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삼 넷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 둘 삼 넷 이렇게 아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막 일기 하니까 일기 쓰는 것 같고 막 자꾸 사기 하니까 사기 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한 기, 네 기 그렇게 할게요. 일하고 사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얘가 한 끼 사용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얘한테 넘겼어. 자 그러면 자 면세로 전용했으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죠.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니까 부가세 과세가 되죠. 과세가 되니까 뭘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과표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과표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 과표 계산은 취득가액 얼마? 1,0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몇 퍼센트? 25%의 한기 했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750원이 과표가 되고 그거에 대한 10% 75원만큼을 뱉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기 동안에는 과세사업에서 사용한 게 맞아. 근데 남은 3기 동안에는 같이 쓰기로 한 거야. 완전히 면세로 전용한 게 아니라 남은 3기 동안 같이 쓰기로 한 거야. 하나는 확실하게 한 기는 확실하게 어디서 쓴 게 맞고요. 과세 쓴 게 맞고 이제 총 몇 기 동안 쓰는 거니까 4기 동안 쓰는 거니까 하나는 확실하게 썼어. 그럼 남은 3기 동안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같이 쓰기로 한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면세로 완전히 적용된 게 아니라 면세로 일부 적용됐다. 같이 쓰기로 한 거야. 남은 기간 동안 같이 쓰기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면세 일부 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 뱉어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같이 쓰기로 했는데 그러면 남은 3기 동안 과세사업에서는 40% 쓰고 여기 면세에서는 60% 쓰기로 했대.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요? 곱하기 그렇죠 이렇게. 왜냐면 어디서 쓰는 부분만 뱉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쓰는 부분은 계속 공제받는 게 맞으니까 뱉어내면 안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사용되는 부분만 뱉어내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 몇 퍼센트를 곱하는 거예요 지금? 60%를 곱하는 거예요. 면세에서 사용되는 그 비율만큼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뒤에 면세 비율을 곱한다. 자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거 보고 면세 일부 전용이라 면세 사업 일부 전용 또는 면세 일부 전용.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과세에서 쓰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면세에서 같이 쓰기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면세 일부 전용은 우리가 재화의 공급 의제는 비상각 자산도 될 수가 있고 상각 자산도 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면세 일부 전용은 정의상 비상각 자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은 어디서 쓰고 과세에서 쓰고 남은 기간 동안 과세 면세에서 같이 쓰는 걸 면세 일부 전용이라고 하는 거니까 면세 일부 전용은 무슨 자산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감가상각 자산, 상각 자산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상각 자산은 면세 일부 전용이 있을 수 없다. 상각 자산만 면세 일부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상각 자산은 면세 일부 전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정의상. 그렇잖아요. 일정 기간은 어디서 쓰고 과세에서 쓰고 남은 기간 동안 과세 면세에서 같이 쓰기로 하는 거를 일부 전용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간 사용되는 재화여야지만 면세 일부 전용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일부 전용은 무슨 자산만 되는 거다? 상각 자산만 되는 거다. 비상각 자산은 면세 일부 전용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도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그 다음 얘기 잘 보세요. 뒤에다가 요 비율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한 끼는 여기서 썼어. 남은 3기 동안 이제 이쪽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퍼센트지 곱해가지고 뱉어내면 되는데 앞으로 남은 3기 동안 면세에서 얼마나 쓸지 어떻게 알아 지금? 안다면 그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앞으로 남은 3기 동안 면세는 60% 누가요? 누구 맘대로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냐고 앞으로의 일을. 그래서 뒤에 이 곱하는 요 비율 있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남은 3기 동안 면세에서 얼마만큼 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곱하기로 했냐면 면세 일부 전용한 그 해당 과세 기간 면세 일부 전용한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의 해당 과세 기간에 면세 일부 전용 해당 과세의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만큼 앞으로 면세 사업에 사용될까라고 보는 거예요. 요 비율을 곱하게 돼 있어요. 요 비율을. 아시겠죠? 앞으로 남은 3기 동안 얼마만큼 면세에서 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어떤 비율을 쓰게 돼 있다고요, 지금? 면세 일부 전용한 그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과세 면세 공급가액, 과세 면세 매출액, 합계금액분의 면세 매출액이죠.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만 요 비율만큼 앞으로 3기 동안 면세에서 사용될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만큼 사용될지 알 수 없으니까 요 비율을 곱한다. 아시겠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요 비율대로 하는 거예요. 면세 일부 전용한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면세 총 매출액이죠. 총 공급가액분의 무슨 매출액만 면세 매출액,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만큼 앞으로 3기 동안 면세 사업에서 사용될 거야 라고 봐가지고요. 요 비율을 곱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도 이 비율이 요 비율을 사용하게 됐는데 요 비율이 5% 미만이야. 5% 미만이라는 거는 거의 면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뭐야 여기서 한 개 쓰고 같이 쓰고 했는데 너는 과세가 예를 들면은 총 내가 매출이 100억인데 과세가 막 98억인데 한 이거 2억밖에 안 돼? 뭐 이런 거지. 그래? 그러면 그냥 5% 미만은 빵으로 할 거야. 이게 5% 미만이면 그냥 계속 어디서 쓰이는 걸로 보는 거야. 그냥 과세에서 쓰이는 걸로 보는 거야. 그냥 뱉어낼 거 없어 이런 얘기죠. 5% 미만이면 0으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면세 일부 전용은 무슨 자산만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 자산, 상각 자산만 면세 일부 전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면세 일부 전용하면 일정 기간은 과세에서 쓰고 남은 기간 동안 면세 과세에서 같이 쓰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면세에서 남은 기간 동안 사용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비율을 곱하게 돼 있다. 뒤에 요 비율 아시겠죠? 면세 일부 전용한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일부 전용한 해당 과세 기간에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앞으로 면세 사업에 사용될 거야. 공급가액 비율만큼. 근데 요 비율 자체가 몇 퍼센트 미만이라면 5% 미만이라면 없는 걸로 할 거야. 그죠? 이게 바로 면세 사업 일부 전용 줄여서 면세 일부 전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면세 사업이란 말이 생략하기도 해요. 면세 일부 전용. 자, 무슨 자산만 된다? 감가상각 자산만 된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이 온 다음에 곱하기 뒤에 요것만 곱하는 거예요. 요거 앞으로 얼마만큼 같이 쓰는데 얼마만큼 면세 사업에 사용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면세 일부 전용한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데 그 비율이 몇 퍼센트 미만이라면 5% 미만이라면 아예 됐어 없는 걸로 해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남은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뭐를 과표를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판매 목적 타산 연출은 혹시 우리 앞에서 그 갑이라는 사업장이 안양에 공장이 있고 부천에 직매장이 있고 그거 기억나세요? 그 사례 기억나세요? 그래서 안양 공장에서 원재료를 얼마에 매입했었죠? 앞에서 정리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갑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안양에 뭐가 있었고요? 공장이 있었고요. 부천에 뭐가 있었고요? 직매장이 있었죠. 다 사업장이죠. 안양 공장에서는 원재료 매입만 했죠. 예로부터. 그죠? 원재료 매입만 했어요. 원재료 매입만 해가지고 얼마였냐냐 그래서 1,000만 원어치 매입해서 100만 원만큼 매입세 더 얘한테 거래 좀 당했고 얘한테 뭘 발급받아서 세에서 발급받았죠. 그리고 얘가 얘한테 판매 목적으로 사사업적으로 반출했고 얘가 이거를 소비자한테 팔았죠. 그죠? 그때 이제 5천 받았다고 했죠. 이 숫자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업장별로 지금 신고납부하면은 얘는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매입세액만 100. 얘는 매입세액이 없잖아요. 자기한테서 받은 거니까 매출세액만 500. 그래서 얘는 500 내고 얘는 100 환급 받아야 되고. 그랬는데 환급은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받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30일 뒤에 돌려받거든요. 거의 지금 당장 7월 25일 날 다 일기 중에 있었어. 이게 7월 25일 날 500 내고 30일 뒤인 8월 24일 날 100원 환급받고 100원이라는 돈이 30일 동안 묶인다. 그래서 뭐 한다? 총괄 납부하면 깔끔하게 그냥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7월 25일 날 400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총괄 납부하면 된다. 자연스럽게 유동성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총괄 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총괄 납부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은 총괄 납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했는데 적용 제외가 된 거죠. 관할세 부장이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이전이 너무 빈번해서 우리가 관리가 안 돼. 넌 총괄 납부 적용 제외야. 이렇게 관할세 부장이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아무튼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적용 제외가 돼가지고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않다면 여전히 무슨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요? 유동성 문제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유동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넘긴 거지만 이거를 공급으로 판매 목적 타산 연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좋아요. 그러면 공급가액을 얼마 과표를 뭘로 할 거냐, 공급가액을 뭘로 할 거냐. 어차피 어떻게 했죠? 얘보다 금액이 그렇죠. 뭐만 발생하지 않으면 되죠. 이쪽에서 환급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취득가액보다 금액이 더 크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되죠. 150 하면 이렇게 여기 얼마 내고 50원, 여기 얼마 내고 350원. 아무튼 7월 25일 총 얼마 내는 거예요? 400원. 근데 깔끔하려면 그죠? 깔끔하려면 한쪽으로 착 모으면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깔끔하려면 얘를 얼마에 파면 딱 깔끔하죠?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해버리면은 깔끔하게 한쪽은 빵 되고 한쪽이 400 되죠.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 판매 목적 타산 반출은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과세 표준을 뭘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하죠 보니까 취득가액. 그렇죠. 얘에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깔끔하죠? 그래서 원칙 뭐를 과표를 한다? 취득가액. 얘는 그냥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과표를 해버리면 취득가액을 과표를 하면 깔끔해지니까. 근데 취득가액에다가 내가 아니야 나 1,500원 할 건데 취득가액 일정 금액 더한 금액을 할 건데 괜찮죠. 취득가액 일정 금액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거야. 그렇게 한대 얘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과표를 뭘로 하는 거고요. 취득가액. 나 취득가액 일정 금액 가산할 건데 돼 안 돼? 돼. 오케이 인정. 그럼 그거 그대로 인정. 일정 금액 가산한 거야? 그럼 인정.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얘가 얘한테 공급하는 공급하는 재화가 개별 소비세나 주세나 교통행정 환경세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는 그러한 재화라면은 개별 소비세나 주세나 교통행정 환경세가 먼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개별 소비세나 주세나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 환경세에 과세 표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디에다가 과세가 되겠어요? 물건값에 개별 소비세가 붙는 거거든요. 물건값에. 그래서 그 물건값에 그러니까 그 물건값이 개별 소비세 등에
과세 표준이 물건값이겠죠. 거기에다가 뭐가 붙어요? 개별소비세나 주세나 교통행정 환경세가 붙을 거고 거기에 따라 붙는 교육세와 농특세가 있어. 만약에 얘가 얘한테 그러니까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는 그런 재화라면 그러면은 개별소비나 주세나 교통행정 환경세가 여기서 나갈 때 붙거든요. 그러면 이미 얘는 내야 되거든. 얘를 내려면 이거에 대한 과세 표준이 따로 또 있거든요. 그 과표에다가 얘네들 세금 더한 금액. 요거를 만약 뭐가 부과되는 재화라면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라면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넘길 때 과표는 요걸로 하는 거고. 만약 이게 부과되는 재화가 아니라면 원칙 뭘로 하는 거고. 취득가액. 그럼 깔끔하니까. 취득가액 일정 금액 더한 금액으로 할 건데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그 금액으로 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조 환출은 깔끔하려면 뭘로 공급가액 과표를 뭘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취득가액.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그냥 뭐를 과표라고 치면 돼요? 취득가액. 근데 취득가액 일정 금액 가산한 금액을 할래요?라고 취득가액 일정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래요?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인정. 근데 그게 또 판매 목적 타사자 반출하는 그 재화가 뭐가 부과되는 재화라고요? 개소세 등 그러니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행정 환경세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야. 그러면 나갈 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 표준 이게 물건값 얼마로 할 건지 딱 정해져요. 그 과표에다가 얘네들 세금 다 더한 금액으로 또 하는 거고. 만약 어떤 재화라면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는 재화라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자 반출 혼자 이렇게 따로 놀아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라면 원칙 뭘로 하고 취득가액 일정 금액 더했어 그 금액.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 사례 문제가 지금 거기 나오거든요. 사례가 사례 2번과 사례 3번. 자, 사례 2번 볼까요?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갑은 25년도 4월 1일부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병행하기로 하고 재화를 면세 사업에도 사용하게 되었다. 지금 과세 사업만 하고 있는 갑이었는데 25년 4월 1일 날 면세 사업을 하나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만 하던 사업자였는데 이번에 25년 4월 1일부터 정육점도 같이 하기로 한 거지. 고기 음식점이었는데 고기 정육점도 같이 하기로 한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병행하기로 하고 그 재화는 그동안 어디에서만 사용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과세 사업만 하고 있었으니까 전부 다 과세 사업에만 사용됐던 재화를 어디에도 사용하게 됐다고요? 면세 사업에도 사용하게 됐대요. 갑의 25년도 1기 확정 신고 시에 면세 사업 등 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냐? 4월 1일 날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토지 건물 기기 장치를 갖고 있었는데 면세 전용 여부 제일 오른쪽 봐보세요. 그 표시돼 있어가지고 토지 건물은 완전 전용이라고 하는 건 토지 건물은 완전히 어디서만 쓰기로 한 거죠. 이제 면세로만. 그리고 기계는 무슨 전용? 일부 전용.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해놨죠. 그 설명 필요 없죠. 완전 전용은 과세 쓰다가 완전히 이제 어디로만 쓰겠다 이제부터 면세로만 쓰겠다는 거고 일부 전용은 그동안 과세서만 쓰다가 앞으로는 과세 면세에서 같이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무슨 전용? 일부 전용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갑은 자산 취득 시에 가능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대요. 이제 그 말이 나온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취득원가 있죠. 취득원가에 대해서 다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취득원가가. 왜냐하면 거기 취득원가가 취득세가 들어갈 수도 있죠. 취득세가 들어가나 건설 자금이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 걔네들은 취득가액에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취득 시에 가능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다. 그리고 별도 말이 없다면 그 취득가액은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감가상각비를 사업금액 계산할 때 필요비를 인정받았다. 이제 의미 없는 예가 나와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뭐죠?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필요한 거니까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는 거는 현재 장부가액을 알려면 감가상각비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이니까 뭐 감가상각비를 뭐 어떻게 했네 뭐 했네 다 쓸 데 없는 자료. 이게 쓸데없는 자료가 나온 것도 골라 낼 줄 알아야 되죠. 이건 쓸데없는 거네. 만약 명확하게 개념 이해를 못하면 감가상각 이건 뭐지? 얘는 왜 있지?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이렇게 쓸 때
없는 자료들도 살짝살짝 끼어 들어가요.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뭐죠? 취득가액.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감가상각률 대신에 무슨 율이라고 표현했죠? 체감률 해가지고 걔는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얼마나 했네 뭐 했네 다 여기 이 문제에서는 쓸데없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갑의 공급가액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 직전 과세 기한에는 과세선만 하고 있었으니까 과세 공급가액만 얼마? 2억. 해당 과세 기한에는 과세 공급가액 3억에 면세 공급가액 1억. 응? 그래서 총 얼마? 4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면세 사업 전용과 관련된 과세 표준은 얼마냐? 토지랑 그다음에 건물이랑 기계랑 재화의 공급 의제로 인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거죠. 자, 여기 먼저 토지인데 토지는 실질 공급이 또 뭐예요? 토지는 면세죠. 그러면 실질 공급으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공급 의제라는 게. 실질 공급이 면세니까 실질 공급으로 의지하는 것도 뭐겠어요? 그렇죠. 토지는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으로 의지되거나 다 뭐니까요. 그렇죠. 얘는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면세 과세 표준은 있을 수가 없어요. 토지는 뭐 공급으로 의지하는 것도 과세될 수가 없다고요. 응? 자, 그러면 건물은 이제 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건물은 자 볼게요. 취득가액 얼마? 자, 아무 말도 없으면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입니다. 2천만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5% 곱하기 자 경과된 과세 자 손가락 잘 세야 돼요. 자 23년도 4월 달에 취득해가지고 25년도 언제부터 과세세 언제부터 지었죠? 25년도 4월 달. 자 그러면 얘는 23년도 4월이니까 23년도 1월 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25년도 1월 1일 날 면세로 정됐죠. 그러면 23년도 1, 2기, 24년도 1, 2기, 25년도는 안 지났죠. 25년도 1월 1일 날 공급 면세로 정된 거니까. 자, 몇 기 지났죠? 4기, 4기. 그러면은 얘는 완전 전용이니까 뒤에 비율을 곱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은 2천만 원에 요거 하니까 남은 게 80%라는 거죠. 체감된 게 20%니까 그죠? 그러면은 2천만 원에 80% 얼마입니까? 과표가 1,600만 원. 자, 기계장치 취득가액 얼마요? 5천만 원. 1 마이너스 체감률 25% 곱하기 경과된 과세연수 언제 취득했죠? 24년도 12월 달이니까 24년도 7월 1일부터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24년도 2기 지났죠. 25년도는 4월 1일 날 면세 일부 적용된 거니까 1월 1일 날 면세 일부 적용된 걸 봐서 안 지났죠. 그럼 24년도 2기 한 개밖에 안 지났네요. 그죠? 곱하기 얘는 일부 전용이니까 일부 전용이잖아요. 해당 과세기간 면세 일부 전용한 25년도 1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밑에 나와 있잖아요. 총 얼마 분의 4억 분의 면세 공급가액 얼마? 1억? 이렇게 면세 일부 전용이니까 뒤에 요 비율을 곱해줘야죠. 그죠? 계산해 보니까 기기장치에 대한 면세 전용 관련된 부가세 과세 표준은 937만 5천 원. 그래서 면세 전용과 관련된 부가세 과세 표준은 두 개 합하니까 얼마? 2,537만 5천 원이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 3번. 3번. 딱 이 시간이야. 한 문제 더 풀고 알았어요. 한 문제 더 풀고 할래. 참 보채기는. 자, 3번. 사례 3번입니다. 부가가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A씨는 25년도 11월 18일 날 해당 사업 폐업했대요. 그리고 폐업 시 잔존 제한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자료들이 쫙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A씨는 자산 취득 시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받았다. 이 말은 그 취득 원가의
10%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다. 단 뭐는요? 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소형차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비영업용 소형소형차래요. 매입세 불공제가 됐대. 승용차는. 그다음에 A씨의 사업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시오. 자, 그럼 이거 똑같이 구분. 자, 계산돼요. 그리고 과세 표준. 먼저 토지 폐업시 안중에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어차피 면세 대상이잖아요. 공급으로 의지한다 할지라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구축물이 있네요. 구축물. 자, 취득가액이 일단 얼마고요? 18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건물 구축물의 체감률 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한수는 25년도 2월 달에 지금 취득했고요. 폐업은 25년도 11월 18일 날 지금 폐업을 했기 때문에 25년도 1기 하나만 지났네요. 2기는 안 지났잖아요. 그죠? 경과된 과세수는 1기 이렇게 하시면 되죠. 과세 표준은 그럼 얼마 되는 겁니까? 얼마 171만 원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죠? 공장 건물이 있네요. 공장 건물. 취득가액은 지금 얼마냐면 120만 원이고요. 1마이너스 체감률 역시 5%가 되는 거고요. 취득일은 21년도 8월 19일이니까 21년도 2기. 그죠? 22년도 1, 2기. 3년도 1, 2기. 4년도 1, 2기. 5년도 1기까지 지났죠. 25년도 2기는 안 지났으니까. 그죠? 총 8기. 8기. 혼용해서 써요 원래 그렇게. 포병 출신이라서 아무튼 보세요. 그래서 공장 그럼 얼마 되는 거죠? 72만 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었죠? 기계. 기계는 취득가액이 6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25%에 경과된 과세기한수는 25년도 4월 달이니까 25년도 1기만 지났네요. 1기만.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 되죠? 45만 원. 자, 그다음에 뭐 있어요? 제품. 제품은 비상각 자산이잖아요. 비상각 자산 그렇죠. 제품, 상품 이런 것들도 폐업 잔존에 남을 수 있는데 비상각 자산은 뭘로 한다? 그냥 시가로 한다. 그래서 현재 제품의 시가는 얼마? 70만 원. 그냥 바로 계산할 필요 없이 시가인 70만 원 들어오면 되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지금 승용차는 여기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취득가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 없기 때문에 제외 공급으로 배터리할 것도 없는 거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게 있어야 배터리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배터리할 게 없는 겁니다. 자, 비품도 상각자산이죠. 비품 상각자산입니다. 비품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곱하기 1마이너스 체감률 25%. 근데 경과된 과세한수가 9월 달에 지금 25년도 2기 중에 취득했잖아요. 그리고 2기 중에 폐업했으니까 경과된 과세한수는 빵기네요. 빵기. 그러니까 그냥 얼마죠? 그냥 10만 원. 그렇죠. 해당 과세기한에 취득 매입했는데 해당 과세기한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경과된 과세한수는 빵이네. 빵.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하시면 되죠. 과세 표준은 합계 구하니까 얼마? 368만 원. 해가지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과세 표준 계산의 특례라 그래가지고 과세 표준 계산 특례. 그래서 과세 표준 계산 특례가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 의제도 특이한 거지만 걔는 별도로 따로 공부했고 재화의 공급 의제 이외에 과세 표준 계산 특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하나는 겸용사업자 8장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하나는 겸용사 여기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재화 공급 공동사용자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공부할 거고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만 여기서 공부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